오늘은 미국 CNN에서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한국의 사찰을 구경하기 위해 이른 아침 서울역에 왔습니다. 7시가 채 되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지만 기차를 타러 온 여행객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이번 여행을 편안하게 안내해줄 KTX가 플랫폼으로 들어왔습니다. 탑승해볼까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약 3시간을 달려 전남 여수, 여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이곳 여수에서 당일치기 걷는 여행을 즐겨볼 계획인데요. 사찰을 구경하기 전에 잠깐 들러 구경하기 좋은 명소가 있어서 그곳을 먼저 구경해 볼 예정입니다. 여천역에서 나와 왼쪽 택시 정류장 너머로 조금만 가면 여천역 입구 버스 정류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61번 버스를 타면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보면 다양한 플랜트 건축물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산업단지는 정유, 비료, 석유화학 등을 소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중화공업단지인 여수국가 산업단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곳이 단일 규모로는 세계 1위 규모의 산업단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화학 대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웅장한 플랜트 설비들을 눈에 담아봤는데 다시 봐도 그 풍경이 너무 신기하더군요. 61번 버스를 타고 약 30분을 달려 이순신대교 전망대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주차장 쪽으로 1분만 걸어가면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가 나옵니다. 길을 따라가자 거북선 모양을 닮은 높은 전망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주경간장 교량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이순신대교 전망대입니다. 이순신대교는 교량의 가장 큰 두 개의 기둥인 주탑 사이의 거리, 즉 주경간장의 길이가 1545m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긴 주경간장 교량이라고 합니다. 다시 봐도 어떻게 2km가 넘는 바다 위에 이 커다란 다리를 만들었는지 신기하기만 하더군요. 이순신대교 건너편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광양시가 있습니다. 참고로 1층에는 이순신대교 홍보관도 있는데요. 한번 구경해 볼까요? 이순신대교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이 시작된 장소에 건설됐는데요. 다양한 국가 산업들을 리드하는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는 그 경제적 효과만 무려 약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움이 느껴지는 교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아까 하차했던 이순신대교 전망대 왼쪽으로 올라가면 묘도 봉화산 공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30분 정도 올라가면 봉화산 전망대가 나오고 이곳에서는 아까 봤던 이순신대교, 여수국가 산업단지 등 다양한 전망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저는 다시 61번 버스를 타고 여수 시내로 이동했는데요. 61번 버스의 시간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버스를 타고 약 1시간을 달려 여수 시내인 교보생명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원래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조금 더 이동해야 하지만 여수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먼저 하차했습니다. 저는 로타리 식당이라는 곳에서 늦은 점심으로 게장 백반을 먹었는데요. 정말 어찌나 맛있던지 밥 2공기를 싹싹 비웠습니다. 그럼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저는 여수에서 가장 번화한 도심인 이순신 광장으로 이동한 뒤 하나은행 정류장에서 111번 버스를 탔습니다. 환승입니다. (111번) 버스를 타고 약 1시간을 달려 버스 노선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오른쪽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언덕길이 나오는데요.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됩니다. 5분 정도 언덕을 오르니 사찰풍 건물 뒤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길이 나왔습니다.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의 발걸음을 따라 저도 같이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중간중간에는 다양한 불교 관련 조각들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불상의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코에는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은 흔적이 보입니다. 계속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이번에는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비좁은 바위 통로가 나왔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바위 틈을 지나 신비로운 돌계단길을 계속 따라 올라가자 광활한 남해바다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경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2020년 미국 CNN에서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한국의 사찰 중 한 곳인 향일암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향일암은 남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여수 돌산읍 끝자락에 위치한 사찰인데요. 언덕길과 계단을 올라야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경치 하나만큼은 우리나라의 4대 관음성지 중 과연 으뜸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경관이 수려하기로 유명합니다. 지금 보이는 대웅전까지 오기 위해서는 거대한 2 관문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관문은 처음 향일암을 향해 올랐던 계단 위에 있는 등용문입니다. 등용문은 이곳까지 오르는 모든 이들이 세상의 다양한 난관을 원만하게 극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조성된 문이라고 합니다. 등용문을 지나면 2번째 관문인 거대한 바위 틈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해탈문이 나옵니다. 이 해탈문이 사찰로 들어가는 제일 마지막 관문이며 이곳을 통과하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게 돼 비로소 불전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탈문을 지나 조금만 더 오르면 이렇게 사찰 내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웅전 뒤쪽에는 더 깊숙한 바위 절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숨은 샛길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아까 지나왔던 해탈문과 비슷하게 샛길 양 옆으로는 온통 거대한 바위들이 가득 에워싸고 있었는데요. 향일암에는 이런 바위 틈과 동굴이 총 7개가 있으며 이곳을 다 통과하면 소원 한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5분) 정도 계단을 오르자 작은 불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불상은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고 이끄는 보살인 관세음 보살인데요. 바다를 향해 있는 관세음 보살이라 해수 관음 보살로 불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향일암은 신라 선덕여왕 13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인데요. 해수 관음보살 앞쪽에는 원효대사가 수행을 했던 공간인 좌선대가 있습니다. 제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던 삼국시대에 어떻게 이런 절벽과 바다가 가까이에 있는 남해 오지에서 수행을 하셨는지 아직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향일암 구경을 마지막으로 이번 여수 걷는 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다시 111번 버스를 타고 여수 시내로 가면 됩니다. 향일암 출발 및 도착 버스 시간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저는 여수 시내에서 여수 엑스포역으로 간 뒤 KTX를 타고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거대한 규모로 감탄을 자아내게 했던 이순신대교, 그리고 광활한 남해바다의 풍경과 아찔한 절벽 바위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냈던 향일암까지 이번 주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수로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